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고등어 TV입니다. 오늘부터는 2016년 대입을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야 뭐 많이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서 본다면 올해 대입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물론 이제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고3이 처음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걸 맡게 되는데 재수를 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뭐 학생부에 쌓았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 이상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입 전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맞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나한테 맞는 전형을 찾고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전형을 찾는 거, 이것이 대입 전형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대입을 전략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대입은 전략인 건 분명한데 그 전략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보통 말하는 것처럼 전문가들과 꼭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꼭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TV가 지금 이런 정보들을 많이 만들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철수야 좋은 대학 가자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고등어TV가 이번에 만든 시리즈 중에 두 개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용수가 대학 가자, 또 하나는 철수야 대학 가자, 철수야 좋은 대학 가자라고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철수야 좋은 대학 가자라는 겁니다. 이 철수는 그냥 고등학생, 대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그냥 통칭해서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놈 중에 철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국제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기 이름을 철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그럼 널 뭐라고 불러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이제부터는 철수라고 하지 말고 찰스라고 불러달라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철수야 좋은 대학 가자, 찰스야 좋은 대학 가자, 이러면 하버드까지 포함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정과 특징이라고 해놨는데 뭐 다 아는 얘기죠. 이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특별전형들이 이미 지나갔죠. 또 이제 외국에서 왔는데 이것도 접수 날짜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또 있긴 있습니다. 자, 전형 기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9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부터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이 발표된 다음에 12월 24일 날짜도 꼭 적었네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보자고요. 정시는 전형이 가나다군이니까 가나다군에 각각 한 번씩 3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은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6번이라고 해도 이제 6번 지원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에 2번 지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학교는 전형만 겹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조건 자체가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9월 9일부터 수시 원서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가 사실 70% 가깝게 뽑기 때문에 수시는 가능하면 내가 어떤 조건들이 맞는데 또 안 맞는 데도 있겠지만 6번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맞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원서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님은 또 등골이 빠지겠지만 그리고 또 시골에서 논술 전형이나 면접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1박 2일 정도는 또 서울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 부담에다가 뭐 경제적 부담도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던지는 방식으로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가능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주요 특징 먼저 알아보고 가면요.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7% 늘어서 66.7% 24만 3천 명 정도를 뽑게 됐고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이 특히나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2.4% 늘어서 57.4%를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징 자체가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뽑는 전형들이 많고 정시는 수능을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상위권을 보면은 수시 논술이 역시나 중요하다.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 28개 대학에서 15,000여 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15,000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서울, 넓은 의미의 인서울이라고 할 때 모집정원 전체를 더해놓고 보면 한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만 명에서 70%가 수시로 뽑는다. 5, 7에 35, 3만 5천 명이죠. 3만 5천 명인데 그 중에 논술이 1만 5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만 5천에 논술 1만 5천 명, 2만 명 같은 경우는 학생부 중심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는 별로 안 되고 학생부 종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 전형으로는 논술이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논술 같은 경우는 내가 얻고 있는 성적보다 한 단계 높여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논술은 중요한 전형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단 논술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을 뭐 가서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논술학원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해도 돼? 라고 하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글쓰기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가 새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합격한 학생들을 대부분 따져보면 1년 정도,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2학년 3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에 논술을 좀 시작했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한 기출문제 한 문제 정도, 이 정도 분량 정도는 준비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빡빡 우기면 할 수 없겠지만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쓸데없다고 지원할 곳이 없다고 무작정 논술을, 그리고 논술을 무조건 상향해가지고 해봐야 논술은 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애초에 준비가 잘못된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덜하죠. 이과 같은 경우는 일단 수리논술이 메인인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가 예전보다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가 와장창 나오는 이런 케이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진도를 다 끝내고 여름방학 때 정도,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논술도 1차, 2차가 있죠. 수능 보기 전에 10월 달에 보는 데가 1차고 수능 보고 나서가 이제 2차인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의 준비가 좀 덜 된 학생들이라면 1차는 지원하지 말고 1차 해봐야 물론 많이 있죠. 연대나 홍대나 동국대 이런 데들이 이제 1차에 좀 있죠. 1차도 요즘 이제 좀 늘어서 뭐라 그럴까요? 학교 레벨별로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지원을 해봐야 사실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데 더 주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능을 보고 수시 2차 논술을 보는 2차 논술을 접수해야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수능 끝나고 보는 거는 또 수능 끝나고 접수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이번에 수시 접수를 할 때 동시에 같이 접수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논술 못 보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이건 이제 사회적 기여, 배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 전형들이죠. 이런 전형들의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계속 증가해서 79개 대학에서 10,000명가량을 모집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더 시리즈 안에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특히나 의치한 계열을 지원하려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둬야 된다. 특히 이제 일부 지역을 너무 한정되게 거기 이렇게 정해놓은 데들이 있지만 영남권 같은 경우 보통 부산, 울산, 경남, 불경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저런 지역인재 전형이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치안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 분할 모집 대학 수는 전년도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작년에 200명 이상 모집 정원 한 학과가 200명 이상이 넘지 않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가군에 2명, 나군에 10몇 명밖에 되지도 않은 그 모집 정원을 정시해서 가나다 3개로 찢어놔가지고 사실
정말 10명도 안 되면 정말 지원하기가 쉽지 않죠. 똑같이 기회는 3번이었는데. 그러나 작년부터는 그렇게 대형과가 아니고서는 가나다군을 분할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이제 좀 모집 정원이 숫자가 좀 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또 이게 약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가군에 대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군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대학이 이제 과 자체를 가나다로 배치하는 경우, 가나로 나누든가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전처럼 가나다의 스펙트럼처럼 쫙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인데 연고대는 어디 있나요? 연고대는 나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대학을 각 군별로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미리미리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3번의 기회이지만 대부분 점수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 같은 경우는 미리 더 준비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더 점수상에서 가나다군의 배치나 과의 배치,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정시 배치의 묘미라고 할까요? 물론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보면 묘미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어TV가 이번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가 잘 되면 생방송을 통해 하던가 아니면 해서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써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나다군을 한 번 판정해 주는 게 아니라 가나다군에서 각각 3개 정도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물론 거기서 이제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다군 쌍을 만들면 27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나다군을 판정을 해주고 27개의 조합을 또 판정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놨습니다. 올해 정시 때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요, 저희 고등어TV, 고등어 우리 지금 블로그나 아니면 저희 사이트, 당연히 회원 좀 가입해 주시고, 회원 가입하면 정시 때는 저거를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리즈는 전체를 훑어보는 시리즈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리즈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